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희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메이크업을 도와주는 그 학생이 빠져버리고 나니까 우리 PD님이 지금 계속해서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합니다. 역시 약은 약사에게, 주사는 정말 간호사에게, 그리고 치료는 의사에게, 화장은 전문가에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요 이런 말이 방금 속보에 떴습니다. 문 대통령 강경화 임명하면 협치 없다는 압박 수용 못해, 속보라고 떴는데요. 방금 이렇게 떴습니다. 속보라고요. 자, 항상 소통하는 대통령께서 지금 야당과 그런 곳에서요 강경화 임명에 대한 협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안경환 법무부 장관, 어이가 없죠. 여자는 술 먹을 때는 여자가 옆에 있어야 된다. 여자가 없으면 장모라도 있어야 된다. 젊은 여자는 뭐라고요? 뭐 굶어 죽지 않는다. 성매매를 하면 된다. 어이가 없습니다. 적반하장 시작합니다. 네, 뉴스 완전 정복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정준길 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예. 갑자기 뭐 연습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내일 공지는 하겠지만요. 아마 다음 주부터 2주간은요. 정준길 단장님이 저 대신 저희 아바타처럼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단장님한테 가르쳐 드려야겠어요. 단장님, 우리는 인사법이 이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유여의 오라버니입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네, 제가 내일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요. 2주간 정준길 단장님이 방송을 대신 하실 건데요.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딴 데 가시면 안 되고요. 알았죠? 네, 그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일보인데요. 촛불 정권 공신의 위세라는 말이 떴습니다. 노동 시민단체가 돈 없는 간섭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노총은 안 된다 성명도 하고 있고, 여성단체는 강경화 임명하라. 이 도대체 뭐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뭐가 이렇게 많은 훈수 좋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장님, 이거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노동단체나 시민단체는 기본적으로 이익 집단이죠. 네. 본인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의견들을 보통 많이 내는데, 네. 지금 단순하게 본인들의 의견을 내면서 정부가 이걸 해달라고 요구하는 수준을 떠나서 구체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라고 이제 관철하는 수준까지 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안 해줄 것 같으면 해달라고 요구하고 그쵸. 안 해주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적절하지 않은 인사가 네. 또 인해서 혹시 그 본인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거에 문제가 생기면 네. 그 사람 임명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뭐 꼭 민주주의 사회에서 말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좀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예. 가만히 있던 시민단체들이 갑자기 막 들고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네네. 좀 특이한 현상이지 않나요? 그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본인들이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촛불 정부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데, 이 촛불을 누가 만들어냈냐? 바로 우리 시민단체, 노동단체들이 만들어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한테 빚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꾸로 자신들은 거기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본인들이 요구할 것들을 자신 있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그리고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당당한 거군요. 네, 당당할 수밖에 없고, 또 거꾸로 문재인 정부는 바로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거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이죠. 두 번째 뉴스인데요. 자, 단장님 서울대. 근데 이 얘기 하나 더 해야 돼요. 또 뭔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근데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한다는 거죠. 네.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법무부 장관부터 네. 그 청와대 행정관 해가지고 여성 관련 비하 발언이 상당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런데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여러 여성단체에서 이 사람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논평을 내는데, 막상 인사청문회 과정이나 또는 인사와 관계돼서 이런 여성 비하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 이상하게 그 여성단체에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이런 거를 보면 더더욱 본인들의 단순한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정파적인 입장까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네요. 그런 지금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해요. 강경화 카드를 절대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이 버리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거기에다가 요즘 안경환 법무부 장관은 참 깜찍한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 여자가 있어야 뭐 술 먹을 때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장모라도 있어야 한다. 참. 아유 기가 막혀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아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젊은 여자는 굶어 죽지 않는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이고 기가 막혀서 제가 말이 안 나옵니다. 제가 이만큼 흥분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아이고 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준길 변호사님 서울대 나오셨죠? 아, 예, 그렇습니다. 연대 나오지 그러셨어요? 아, 그 연대 말고 다른 연대도 다녔어요. 에? 그거 뭐예요? 그거 무슨 말입니까? 지금 뭐 그 네. 참여연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참여연대. 맞습니다. 네. 연대가 두 개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안암골에 네. 저기 신촌에 신촌의 있는 연대. 연세대학교 연대가 있고 네. 참여연대 두 개가 있죠. 네. 거기도 다녀봤어요? 저는 그 제가 이제 연수원 다닐 때 네. 여기 가서 법률 그 봉사도 하고. 오 참여연대를 나오면 공직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러게 소개도 근데 들었어요. 저한테 연락이 없네요. 제가 지금 자유한국당 대변인이라서 아마 안 하는 것 같은데. 참여연대가 아니라 참여 서울대 간 줄 아나 봅니다. 자, 문정부는요. 참여연대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참여연대 전성시대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참여연대 전성시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물론 참여연대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진짜 참여하시니까 그 네. 출신들 중에 뭐 몇 분이 뭐 정부에 참여할 수 있다고는 봐요. 그런데 면면들을 보면 좀 그렇죠. 해도 너무한다. 네. 예를 들자면 정연백 여성가족부 장관, 네. 그 안경환 법무부 장관, 네. 조국 민정수석. 그러네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장하성 교수도 마찬가지고 요번에 그토록 문제 많았던 불공정거래위원장이라고 불리우는 김상조 교수도 그렇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 사실 또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뭐 다른 시민단체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요번에 뭐 김상곤 부총리도 그런 민교협,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네. 이런 데 의장하셨던 분이고 저는 특히 이제 문제가 그 환경부 장관과 차관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환경부 장관인 김은경 그리고 차관 같은 경우도 안병옥 차관인데 이 두 분이 전부 다 환경 운동을 했던 분들이에요. 네. 환경에 관한 문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잡힌 정책을 하려고 하면 환경 적극론자도 필요하지만 환경 신중론자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다른 그 장차관을 이렇게 구성하는 걸 보면 다른 데는 거의 대부분이 차관은 전문 관료로 해서 그래서 장관이 좀 전문성이 없더라도 그거를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이 환경은 완전히 장관 차관을 전부 다 이 환경 운동가들로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균형 잡힌 환경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 벌써부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세 번째 뉴스로 바로 이어가자면요. 감사원 4대강 네 번째 감사 결정을 내렸대요. 네네. 정책 결정부터 성과까지 조사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감사가 네 번째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논평 썼다면서요. 예, 뭐 논평을 썼는데 이제 뭐 감사원 얘기를 들어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물론 대통령이 얘기해서 뭐 우리가 고려한 것도 있지만 이런 환경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다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었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세 차례 감사가 있었던 건 맞는데 네. 감사 내용이 다르다. 첫 번째는 사업계획 자체가 적정하게 네. 수립됐는지 여부고 둘째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공사가 설계대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세 번째는 4대강 사업 건설업자들의 담합 문제를 중점으로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번에 보는 내용은 그래서 과거와 다른 거기 때문에 네 번째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거죠. 물론 말한 내용들이 또 중점적인 감사 내용이었던 것도 맞지만 지금 현재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도 대부분 도 포함된 내용들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법에도 없는 무슨 제6호 뭐 명령 비슷하게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한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관계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뭔데요? 왜냐하면 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의 시작을 할 때 네. 대통령은 뭐냐면 감사를 하라고 지시할 권한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어떤 그 지시를 하는 거는 서면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렇게 뭐 구두로 뭐 행정 업무 지시 몇 호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네.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적을 우리가 하니까 그러니까 슬며시 대통령 말은 빼고 환경단체를 동원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거기서 이 신청을 했는데 타당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국민이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있죠? 아, 이제 이해가 확 갔습니다. 네 번째 뉴스인데요.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 기사네요. 국민일보 이사 기사 제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면 돌파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김상조도 임명 강행하고 강경화 카드도 안 버리고. 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지지 80%를 얻고 돌파하겠다는 의지인데요. 그러면 청문회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죠. 지금 얘기는 뭐 하자도 뭐 별로 없지만 네. 국민이 지지하고 있으니까 장관을 임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은 물론 하자가 없다고요? 하자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하도 많이 한 얘기니까. 네. 근데 하여튼 국민이 지지한다 하니까 장관 임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뭐 그 여론조사 해보고 여론조사부 만들어서 네. 그냥 여론조사에서 과반수 넘어가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네. 인사청문회 시간 내갖고 그 귀한 자료들 모으고 사실관계 확인해서 국회의원들이 물어보고 언론들도 취재를 했는데 그랬는데 그거 뭐 하나도 필요 없고 결국은 여론조사 결과만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회의 권능을 무시한 아주 오만한 발상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 그러게 말이야. 방금 국회의 권능을 무시한 오만한 발언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멋있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왜 그러는지 이유 좀 가르쳐 달라고요. 전 진짜 궁금해서 그럽니다. 대통령께서는요, 왜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강행하려고 하는지 꼭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근데 한 네. 가지 더 얘기하면 이게 진짜 적반하장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자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후보자를 제대로 된 그리고 사람을 5개 기준에 다 걸리기 아니 때문에.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을 추천을 했으면 문제가 발생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들이 기준까지 얘기해 놓고 문제 있는 사람을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살펴보니까 그 기준에 해당해서 한두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되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됐는데도 불구하고 큰 게 없다, 별 게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네. 문제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야당이 한 목소리로 반대를 하는데 특히 강경화 후보 같은 경우에 그런데도 뭐 아예 법에 따르면은 그냥 우리가 인사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다시 10일 안에 청구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독주를 하니까 지금 시끄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책임을 전부 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 제기를 한 거예요. 네, 그렇죠. 요즘같이 이렇게 힘없는 야당들이 나눠져 있는 야당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너무 불쌍해요. 그렇죠. 왜 갑자기 또 그 힘없는 야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힘이 없죠. 그런데 결국은 이런 문제를 야기한 것은 여당이면서도 뭐 좀 적반하장격으로 뭐 아무 문제도 없다 그러고 적반하장은 우리 방송 아니, 이름인데 왜 자꾸 써요? 우리가 협치를 위해서 노력했다는데 아니 사실 얘기 좀 해보자고요, 우리 임 교수님. 청와대랑 여당이 협치를 위해서 자기네들은 정말 앞장서서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은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노력한 게 혹시 기억이 나시는 거 있어요? 저 있어요. 뭐요? 여기 국회 왔다 갔잖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일하게 한 게 사람들 풀어가지고요. 통과시켜주라. 부탁한 게 다예요. 근데 그게 역대 정부도 하지 않은 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진짜 오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우리 단장님이 다음 주부터 방송하시려고 이제 그 모션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단장님 우리는 협치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해요? 적반하장하고 얘기해 보세요. 적반하장. 유분수지. 어. 이게 협치예요. 그렇죠? 그럼요. 예, 자, 예. 5번째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민주당에서 사과 발언이 나왔대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국정기획자문위 5대 인사 원칙 중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요. 뭐 네. 이거 진짜 사과입니까? 뭐 아니면 인정한 겁니까? 이게 사과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야당 시절에 당신들도 위장 전입이나 논문 표절 등 과거 네. 문제에 대해서 엄격히 문제 제기하지 않았냐. 네. 그러니까 너희도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과해도 될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사과하겠다. 이 말이 재밌는 거예요. 사과해서 될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사과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제기된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면 내가 사과함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되면 100번이라도 사과하겠다는 건데 간단하게 말해서 나를 이게 해주면, 사과예요? 나를 해주면 그러니까. 그럼 그거네요. 자기가 나를 만약에 사랑한다면 내가 그냥 말할게 이런 식으로 뭐 약간 그런 조건부 얘기입니다.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건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사과라고 보기가 좀 힘들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사과해서 현재 인사청문회에서 문제 제기된 사람들에 관한 문제들을 야권에서 동의를 해준다면 내가 100번이라도 사과하지 이 얘기인데 이게 사과라고 볼 수 있습니까?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땐 그러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댓글 달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댓글 거예요. 달아주세요.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5대 인사 원칙도 수정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공약 후퇴예요? 글쎄요, 뭐 이게 공약 후퇴가 아니라 공약을 폐기하는 수준이죠. 근데 그렇잖아요? 그거는 그러면은 5대 인사 원칙을 없애겠다면 이제 그런 사람들 다 이렇게 오세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이 5대 원칙을 공약을 해놓고 이제 나름대로 그것 때문에 점수를 땄는데 막상 문제를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준이라는 게 기준을 정한 다음에 현실에 적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현실에서 이런저런 이제 문제가 됐잖아. 네. 그러니까 그 현실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문제가 없게 만드는 기준을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법을 만들어 놓고 누구한테든지 공평하게 적용을 해야 그건 되는데.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문제된 기준들을 문제가 없는 기준을 만들겠다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강경하나 또는 김상조 후보자의 대표적인 예로 들면 이분들이 여러 문제가 제기됐는데 그 사람들이 문제가 제기 안 되게끔 기준을 바꾸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죠. 근데 그렇게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김상조랑 강경화 후보자는 보면 작정하고 골라도 이 정도 하자 있는 사람을 저는 고르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뭐 작정하고 고르셨나 보죠, 뭐. 아니 제가 작정하고 골라도 제 주변에 그런 말 하는 남자 거의 없어요. 그런 발언 되게 하기 힘든 발언이에요. 예,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안 교수님이 제 지도 교수님이셔가지고 좀 어머나. 봐주십시오. 그러면요 잠깐만요 혼자 계세요.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아 그래서 아까 그 표정을 주셨구나. 네. 네 저는 제가 이제 법대에서 저도 공부를 하고 그랬지만요. 말과 글은요 결국 생각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할 때 바로 우리가 이 디텍트라고 하죠. 이렇게 딱 따서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는 이렇게 했다. 딱 끊을 때 그 전달할 때는요 내 생각과 비슷할 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변명을 하자면 저는 우리 보수주의자들의 참 장점이자 단점이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인간 관계나 또 사람에 대한 애정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아마 입장이 바뀌어서 거꾸로 민주당이었으면 아마 안면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요즘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아니요 요즘 우리 시청자들은 이렇게 하면요 뭐라고 하냐면은 야성을 잃었다 비겁하다 이렇게 말도 해요. 그래서 저 대신 다른 사람이 얘기해요. 제가 했어요 제가. 저는 그냥 안면 그러니까 왜 몰수하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직접 안 하냐고 아이, 이렇게 괜찮아요. 얘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게 저는 보수주의자의 또 어떻게 보면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시니까 이건 여자들이 화를 내는 게 맞는 겁니다. 자 단장님 다음 주부터 2주간 이제 섭외도 하셔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기사도 골라야 되고요. 예예. 그리고 시청자들과 함께 교감도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제일 걱정이 이제 섭외 문제는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 당협위원장들 모임할 네. 때 제가 이미 한 10여 명 지금 섭외를 해놨기 때문에 섭외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사이다 같이 상큼한 우리 유 교수님 대신에 이제 제가 하면 되게 재미없다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할 때마다 자, 유여의 교수님 복귀 D-며칠입니다. 며칠만 참아주세요. 이러면서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꼭 카메라를 이렇게 가운데를 바라보고요. 예. 이렇게 바라보고 카메라 사람들이 이렇게 시선 마주치기를 해야 돼요. 네네. 정말 이렇게 눈 마주치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아이 컨택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단장님 그리고 꼭 이 말도 해야 돼요. 댓글 주세요. 이것도 해야 되는데요. 네. 댓글 주세요. 이러면 안 되고요. 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댓글 많이 보내주세요. 이렇게 약간의 애교를 부려야 돼요. 하여튼 2주 끝나기 전에 뭐 설마 모든 분이 빠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부터 저희를 맡아주실 정준길 단장님인데요. 저하고 이 방송을 함께 처음부터 시작했고 이 방송을 만드신 분이고 바로 제 사수기 때문에 잘 지켜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내일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인사를 하고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희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메이크업을 도와주는 그 학생이 빠져버리고 나니까 우리 PD님이 지금 계속해서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합니다. 역시 약은 약사에게 주사는
정말 간호사에게, 그리고 치료는 의사에게, 화장은 전문가에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요 이런 말이 방금 속보에 떴습니다. 문 대통령 강경화 임명하면 협치 없다는 압박 수용 못해, 속보라고 떴는데요. 방금 이렇게 떴습니다. 속보라고요. 자, 항상 소통하는 대통령께서 지금 야당과 그런 곳에서요 강경화 임명에 대한 협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안경환 법무부 장관, 어이가 없죠. 여자는 술 먹을 때는 여자가 옆에 있어야 된다. 여자가 없으면 장모라도 있어야 된다. 젊은 여자는 뭐라고요? 뭐 굶어 죽지 않는다. 성매매를 하면 된다. 어이가 없습니다. 적반하장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노동단체나 시민단체는 기본적으로 이익 집단이죠. 네. 본인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의견들을 보통 많이 내는데 네. 지금 단순하게 본인들의 의견을 내면서 정부가 이걸 해달라고 요구하는 수준을 떠나서 구체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라고 이제 관철하는 수준까지 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안 해줄 것 같으면 해달라고 요구하고 안 그쵸. 해주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적절하지 않은 인사가 네. 또 인해서 혹시 그 본인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거에 문제가 생기면 네. 그 사람 임명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뭐 꼭 민주주의 사회에서 말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좀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예. 가만히 있던 시민단체들이 갑자기 막 들고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네네. 좀 특이한 현상이지 않나요? 그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본인들이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촛불 정부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데 이 촛불을 누가 만들어냈냐? 바로 우리 시민단체, 노동단체들이 만들어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한테 빚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꾸로 자신들은 거기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본인들이 요구할 것들을 자신 있게. 네, 뉴스 완전 정복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정준길 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예. 갑자기 뭐 연습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네. 제가 내일 공지는 하겠지만요. 아마 다음 주부터 2주간은요. 정준길 단장님이 저 대신 저희 아바타처럼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단장님한테 가르쳐 드려야겠어요. 단장님, 우리는 인사법이 이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유여의 오라버니입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네, 제가 내일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요. 2주간 정준길 단장님이 방송을 대신 하실 건데요.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딴 데 가시면 안 되고요. 알았죠? 네, 그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일보인데요. 촛불 정권 공신의 위세라는 말이 떴습니다. 노동 시민단체가 돈 없는 간섭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노총은 안 된다 성명도 하고 있고, 여성단체는 강경화 임명하라. 이 도대체 뭐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뭐가 이렇게 많은 훈수 좋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장님, 이거 뭡니까 지금? 참, 아유, 기가 막혀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아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젊은 여자는 굶어 죽지 않는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이고, 기가 막혀서 제가 말이 안 나옵니다. 제가 이만큼 흥분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아이고, 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준길 변호사님, 서울대 나오셨죠? 아, 예, 그렇습니다. 연대 나오지 그러셨어요? 아, 그 연대 말고 다른 연대도 다녔어요. 에? 그거 뭐예요? 그거 무슨 말입니까? 지금 뭐 그 네. 참여연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참여연대. 맞습니다. 네. 연대가 두 개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안암골에 네. 저기 신촌에 신촌에 있는 연대. 연세대학교 연대가 있고 네. 참여연대 두 개가 있죠. 네, 거기도 다녀봤어요? 저는 제가 이제 연수원 다닐 때 네. 여기 가서 법률 그 봉사도 하고. 오, 참여연대를 나오면 공직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러게 무슨 근데 소리가 저한테 있어요? 연락이 없네요. 제가 지금 자유한국당 대변인이라서 아마 안 하는 것 같은데. 참여연대가 아니라 서울대 간 줄 아나 봅니다. 자, 문정부는요, 참여연대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참여연대 전성시대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참여연대 전성시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물론 참여연대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진짜 참여하시니까 그 네. 출신들 중에 그리고 자랑스럽게 그리고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당당한 거군요. 근데 당당할 수밖에 없고 또 거꾸로 문재인 정부는 바로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거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이죠.
두 번째 뉴스인데요. 자, 단장님 근데 서울대 이 얘기 하나 더 해야 돼요. 또 근데 뭔데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근데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한다는 거죠. 네.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법무부 장관부터 네. 그 청와대 행정관 해가지고 여성 관련 비하 발언이 상당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런데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여러 여성 단체에서 이 사람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논평을 내는데 막상 인사청문회 과정이나 또는 인사와 관계돼서 이런 여성 비하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 이상하게 그 여성 단체에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이런 거를 보면 더더욱 본인들의 단순한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정파적인 입장까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네요. 그런 지금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해요. 강경화 카드를 절대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이 버리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거기에다가 요즘 안경환 법무부 장관은 참 깜찍한 발언을 했더라고요. 뭐 여자가 있어야 뭐 술 먹을 땐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장모라도 있어야